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해서 포토샵에서 붙이는 방법과 촬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파노라마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DSLR로 파노라마 촬영한 것을 스마트폰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파노라마 촬영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해서 포토샵에서 붙인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아침 일찍 카메라가 준비 안 돼서 안개 꼈을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포토샵에서 붙인 겁니다. 우선 파노라마 촬영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삼각대를 쓰든 안 쓰든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삼각대를 당연히 안 쓰겠죠. 될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좌에서 우로 촬영을 하십시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촬영하시는 것보다 좌에서 우로 촬영하면 나중에 사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촬영하기 전에 중심점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촬영을 하겠다. 내가 중심점에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이렇게 그어놓고 이 선 따라 중심을 이렇게 가야 되지. 사람이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풍경이 이 아래쪽이 이쁜 것이 있다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앵글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반대로 위쪽에 좋은 풍경이 있다면 앵글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쯤 좌에서 우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중심으로 잡아서 촬영을 하겠다. 그 생각을 한 다음에 그렇게 밀고 가야 됩니다. 풍경이 이쁘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시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촬영이 가능합니다. 기동성이 정말로 뛰어납니다. 우리 35mm 카메라도 미러리스 이런 것도 기동성이 뛰어나지만 스마트폰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화질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쓰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절대로 나쁘다고 말씀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태백에 있는 황지 연못입니다. 낙동강의 발원지죠.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 연못에 황지 연못이 하지, 중지, 상지가 있답니다. 이 상지가 크고 여기 보면 철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했는 것이고 이 아래쪽은 아침 일찍이 카메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개가 꼈는데 너무나 이뻐서 분위기가 좋아서 파노라마 촬영을 했습니다. 이럴 때도 중요한 것은 이 수평선 잡는 게 중요합니다. 수평선. 나중에 이 작업했는 것을 포토샵에서 기울어져서 촬영을 했는지 보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노라마 지금 이렇게 촬영돼 있죠. 돼 있는 것을 포토샵에서 불러오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을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영문 버전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영문 버전이라고 해도 반은 어차피 한글입니다. 반은 한글이고 또 이 한글 버전이라고 해서 전체가 한글 버전이 안 됩니다. 사이안, 마젠타 이런 것은 한글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영어입니다. 한글 영문 버전에서 반이 한글이나 한글 버전에서 반이 영어고 반이 한글이나 제가 봐가지고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대충 읽어도 됩니다.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문 버전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영문 버전을 하셔서 또 아도비사에서는 이 포토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영상 요즘은 같이 가기 때문에
동영상 뭐 프리미어라든가 이펙트 이런 것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영문 버전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사진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파노라마 합치는 방법입니다. 이 사진은 뭐 수십 장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토메이드 가죠. 파일에 가서 오토메이드 쭉 아래쪽에 가면 머지가 있습니다. 머지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오토 놓고 쓰시면 됩니다. 굳이 체크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브라우저를 클릭할 겁니다. 클릭을 하면 사진을 어디에서 어디 있는 것을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를 이렇게 창이 뜨죠. 그러면 이 사진을 불러온다 그랬죠. 이 사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하면 되겠죠.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맨 마지막에 그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OK를 하면 됩니다. OK를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작업이 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OK를 하면 잠시 후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레이어가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합치면 됩니다. 왼쪽에는 사진 원본이고 오른쪽에는 이 포토샵에서 마스크 작업을 자동으로 다 해놨는 겁니다. 이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은 일단 합치는 게 좋습니다. 합치면 사진 용량이 줄어드니까 합치려면 이것이 어디서 합치냐고 좀 이래 헷갈릴 수도 있지만 레이어이기 때문에 상단에 메뉴창에 레이어에 가면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레이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쭉 내려오면 여기 세 개가 레이어를 합치는 방법입니다. 여기다 세 개가 합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걸 모든 걸 합치겠다. 눈 꺼진 건 안 합쳐집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눈을 껐다. 그러면 얘는 안 합쳐집니다. 보이는 것 전부가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머지 비지블 이걸 클릭하면 모든 레이어가 합쳐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합쳐지는 거예요. 단축키는 Shift Ctrl E입니다. Shift Ctrl E. 이 단축키는 많이 쓰기 때문에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클릭. 그러면 어느새 오른쪽에 레이어가 여러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게 보입니다. 파노라마 촬영에서 중요한 것이 제가 그랬죠. 이렇게 수평 요래에 맞춰서 촬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저도 보십시오. 이 화면이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수도 있고 올라가는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내려오는 사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이 오른쪽으로 약간 넘어졌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왼쪽으로 약간 틀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 사진이 이렇게 가득 찬 상태보다는 사진 크기를 약간 줄여서 축소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마이너스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작아졌죠. 그러면 이 왼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기 때문에 에디트에 갑니다. 에디트에 가면 여기 있죠.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입니다. 컨트롤 T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틀면 되겠죠. 이렇게 트는 방법이 간단하게 트는 방법입니다. 틀어지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래 눈으로 판단해서 됐다 싶으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트리밍을 해야 되겠죠. 트리밍을 해보겠습니다. 크롭을 선택하고 하늘을 구름 최대한으로 살리겠습니다. 살리고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진이 너무 길어지죠. 이렇게 트리밍하면 이 정도로 트리밍을 하겠습니다.
여기로 트리밍을 하면 여기 비닐도 없애면 되겠죠. 이거는 없애면 되고, 여기 이 부분은 얼음으로 메우면 되겠죠. 얼음으로 메우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트리밍을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눌렸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키워서 보면 여기 비닐이 있습니다. 이 비닐 없앨 때는 여기에 뭐 패치 툴을 선택해도 됩니다. 패치 툴을 선택을 하고 검은 비닐 밖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했죠. 선택을 했으면 물론 이것을 이렇게 끌어다 가도 됩니다. 끌어다 가도 되는데 굳이 끌어가지 말고 선택이 되었다면 에디트로 가십시오. 에디트에서 필 클릭. 여기서 컨텐츠 어웨어 한글 버전은 내용 인식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만약에 포그라운드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컨텐츠 어웨어를 선택하십시오. 오케이 하면 깜짝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어질 때는 조금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는 이것을 단축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없어졌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똑같이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필에 가서 오케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이게 내용 인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 같은 것도 자동으로 인식해 줍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인식해 주죠. 이렇게 됐습니다. 선택했다면 필에 가서 에디트에서 필에 가서 콘텐츠 오케이 이러면 작업이 깔끔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율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색상만 조금 보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 보정은 여기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지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 장 가지고 그냥 작업을 한다면 이미지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심도 있게 여러 장이 있다면 이쪽에서 오른쪽 하단에서 하는 게 좋고 저는 이미지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스트먼트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을 합니다. 휴 세츄레이션 클릭을 하면 여기에 채도를 넣을 때 이 마스터가 클릭되어 있습니다. 마스터가 되어 있으면 전체겠죠. 세츄레이션을 올리면 되고 왼쪽으로 가면 채도가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 이 화살 표시를 클릭을 해서 색상을 부분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스터에서 채도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레드는 굳이 넣지 말고 그린 블루를 넣어주겠습니다. 블루, 하늘색 종류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파노라마. 이 정도만 되면 뭐 참 훌륭하지 않나요? 스마트폰이? 진짜 이 DSLR을 굳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자기 홈피라든지 블로그, 유튜브 뭐 이런 모든 데 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황지 연못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붙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이 사진을 붙일 겁니다. 이 사진을 붙여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자면 파일에 가라 그랬죠. 파일, 오토메이드, 여기 포토머지. 뭐 이것을 몇 번 기술은 어느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실력은 노하우는 여러 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면 실력이 높아지려면 여러 번 반복 작업을 여러 번 해서 내가 달달 외워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브라우저 찾았으니까 저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캔슬하지만 여러분들은 OK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OK 하면 잠시 후 되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레이어가 많을 때는 당연히 많겠죠. 파노라마니까. 이것을 합치자면 레이어에 가서 두 번째 거 머지 비지블을 클릭하라 그랬죠. 클릭하면 레이어가 하나 합쳐졌습니다. 합쳐졌으면 여기서는 굳이 수평을 뭐 안 잡아줘도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아마 제가 이 수평을 좀 잘 맞춰야 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이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합니다. 크롭을 해보겠습니다. 크롭을 이렇게 하늘 좀 더 나오게 하겠습니다. 하늘 조금 더 나오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것이 확인 버튼입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크롭이 됐습니다. 여기는 채도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빠져 있기 때문에 채도를 넣어 주겠습니다. 채도 넣을 때는 이미지에 가서 어저스트먼트 가서 휴 세츄레이션 과감하게 넣겠습니다. 과감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넣으니까 옐로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면 부분 넣겠습니다. 레드 붉은 계열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스터에서 레드로 바뀌었죠. 레드를 넣겠습니다. 레드를 넣으니까 여기서 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옐로우 쪽은 누래지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살짝 빼고 그린은 높여주면 좋겠죠. 그린은 높게 좋겠습니다. 그린은 채도가 들어가는 거죠. 사이안 놔두고 블루도 넣어주겠습니다. 블루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젠타도 넣어주겠습니다. 붉은 계열이니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바뀌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프리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확 바뀌었는가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 사진이 스마트폰으로 찍었는 것인데 크기를 사이즈를 보면 7000 이 가로가 7215, 세로가 3596입니다. 이러면 하소수가 이것도 엄청난 하소수가 됩니다. 이것이 좀 크게 쓸 수 있다는 사진이죠. 그럼 이것을 원본으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철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DSLR로 찍는 사진입니다. DSLR로 찍는 것이고 이것도 조명하게 보여요. 분위기를 보십시오. 뭐 그냥 보면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스마트폰 DSLR 그러면 DSLR을 이거는 사진이 조금 더 큽니다. 이거보다 여기 보면 디테일은 좀 더 좋습니다. 여기 입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런 사진, 이것은 스마트폰, 이것은 DSLR입니다. 생각보다 DSLR이 뭐 그렇게 좋다는 느낌이 안 들고 생각보다 스마트폰이 상당히 좋다는 느낌은 듭니다. 생각보다 스마트폰이 상당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뭐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 카메라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뭐 큰 무리 없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메라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 항시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 화각이 모자란다 이러면 이렇게 파노라마로 뭐 잠깐 찍으시면 됩니다. 촬영하면 집에 와서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붙이면 훌륭한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